앞선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연속되어진 메모리에 할당되어지는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는 방법과 더불어서 가용 메모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할 수 없는 영역인 단편화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연속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속 메모리 할당 방법은 크게 페이징이라는 방법과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 페이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연속 메모리 할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세스 내용을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기를, 종이책 기술이 일반화되어지기 전에는 문서들을 양피지 같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한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양피지 내에 연속적인 공간에 기술을 하는 그런 방법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페이징이라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책처럼 개별적인 낱장의 종이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 프로세스의 논리주소 공간을 연속적인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 대신에 동떨어진 공간에 비연속적으로 나뉘어진 별개의 메모리 공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할당 방법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찾거나 혹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처리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의 심각한 문제였던 그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관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징이라는 방법은 동적 할당의 한 형태로서, 즉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또 수행되어지면서 그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를 수시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든 논리 주소는 페이징 하드웨어라는 것에 의해서 적절한 물리 주소 값으로 매핑되어져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A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논리 주소들이 실제 물리 주소 어디에 할당되어지는지는 페이징 하드웨어에 의해서 적절히 중계되어지면 될 뿐, 실제 물리 주소 어디에 할당되어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페이징이라는 기법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용어를 몇 가지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레임 혹은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그 한 덩어리를 프레임이라고 불러줍니다. 더불어서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 공간을 하나의 프레임과 같은 크기의 블럭으로 분할한 것을 우리는 페이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물리적인 메모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의 프레임들로 쭉 나누어 놓고, 이 프레임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각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들을 일정하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어지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물리적인 주소 공간에 적절히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되, 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주소 공간들을 물리적인 메모리에 연속되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 1의 0번 페이지는 물리적인 메모리 7번 프레임에 할당되었다라는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매핑하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들이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 줄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메모리는 프레임이라는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메모리에 할당되어진 각각의 영역들 사이에 외부 단편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페이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운영체제는 현재 시스템 내의 모든 빈 프레임들을 관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 프레임의 할당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프레임 테이블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n개의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할당해주기 위한 물리적인 메모리들을 찾기 위해서 n개의 페이지를 적재하기 위해 n개의 빈 프레임을 찾고 그 빈 프레임에 프로세스의 내용들을 실제 적재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후 현재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적절히 매핑을 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각각의 페이지가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졌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에요. 즉,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각 페이지가 점유하고 있는 프레임 번호들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프로세스는 수행 중에 항상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되어지지 않은 메모리에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페이징이 갖는 특징은 물리적인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구현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할 것이에요. 모든 할당 크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페이징을 위해서 CPU 종류에 의존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어서 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시스템에 따라 페이지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융통성을 지닐 수 있으면서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지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홀을 선택하기 위한 홀 선택 알고리즘을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활용과 시간 오버헤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징들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단편화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영향은 외부 단편화에 대해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됩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보통 2의 제곱승으로 2의 10승, 2의 12승과 같은 형태로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한 4KB 정도를 하나의 페이지로, 운영체제에 따라서 8KB, 16KB 등 다양한 크기를 지닐 수 있을 것이에요. 페이지 크기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 크기는 내부 단편화라는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메모리는 항상 프레임의 정수배로 할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 단편화라는 것은 특정 페이지를 할당한 메모리 프레임 내에 그 페이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페이지를 할당할 때에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 끝났지만 다음 장의 내용을 새로운 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이하 부분들은 빈 페이지로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렇게 특정 페이지에 할당되어진 프레임이나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내부 단편화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내부 단편화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사이즈를 더 줄여주면 효과가 있기는 할 거예요. 우리 교재의 크기도 현재 크기의 절반 크기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빈 여백의 크기를 대폭 줄일 수는 있겠죠. 다만 페이지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책이 더 두꺼워지는 일이 발생되어질 것이에요. 즉, 내부 단편화가 감소되어지기는 하나 페이지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페이지들에 대한 목록을 유지 관리해야 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져서 오히려 공간이 낭비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의 추세로서는 일련의 페이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스크 입출력 측면에서 페이지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 단편화라는 것은 외부 단편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빈 메모리가 존재하나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 단편화보다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페이지들 중에서 이 내부 단편화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현재 프로세스의 마지막 페이지 정도만 해당하고, 그나마도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페이지의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 페이지의 크기가 4KB다라고 하면 평균 한 2KB 내외 정도밖에는 발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 단편화에 대한 문제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32비트 CPU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페이징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 현재 32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착 가능한 최대 메모리는 4GB 이하의 메모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 4GB 메모리를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고정된 크기로 나뉘어서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들을 할당하게 될 것이고, 이 프레임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들을, 역시 32비트 시스템이니까 최대 4GB의 주소 공간이 할당되어 있겠죠. 프레임과 같은 크기로 나누어서 사용해서 한 페이지의 내용을 하나의 프레임에 할당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서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으로 나뉘어지되, 사용자 공간을 보면 코드 영역을 위해서 3개 페이지, 정확히 따져본다면 2개 페이지하고 조금 더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코드 영역이 끝난 부분부터 데이터 영역이, 또 데이터 영역이 끝난 부분부터 힙 영역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프로세스의 내용을 일정한 크기로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에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혹은 힙 영역에 대한 구분들을 페이지별로 갖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스택이라는 영역은 현재 사용자 공간의 제일 마지막 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대한 페이지는 따로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세스는 페이지 6개의 항목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한 페이지의 크기가 4KB 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프로세스는 6 곱하기 4에서 총 24KB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0번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졌는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은 이 4GB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페이지들에 대한 프레임 번호들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논리적인 주소 공간인 4GB를 한 페이지의 크기인 4KB로 나눈 개수만큼의 항목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으로는 그저 프레임 번호들만 유지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따로 페이지 번호를 기술하지 않더라도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0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 두 번째 있는 것이 1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 등을 나타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 프로세스의 0번 페이지는 0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 1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 또 2번 페이지는 5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는 정보들을 나타내주게 되어집니다. 사용자 공간뿐만 아니라 커널 공간 역시 각 사용자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 내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커널 페이지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져 있는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선 상황에서 현재 프로세스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mlo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200바이트의 문자 배열을 할당받고, 그 할당받은 문자 배열을 포인터 변수 p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단 200바이트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한 페이지를 할당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예제에서 페이지 4까지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지 5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할당을 해주게 될 것이고, 페이지 5에 대한 논리적인 주소는 현재 각 페이지가 4KB씩 할당되어지되 5번 페이지가 되어지니까 20480번지라는 논리적인 주소가 계산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 mlog이라는 함수는 20480이라는 하나의 논리적인 주소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될 것이고, 이후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a라는 문자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현재 p는 캐릭터 포인터이다 보니까 현재 할당받은 200바이트를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p가 가리키는 곳은 논리적인 주소 20480번지에 하나의 문자 리터럴에 대한 코드 값을 저장하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5에 대한 물리적인 프레임이 할당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가정하기를 프레임 2에 할당되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 역시 4KB씩 나뉘어진 부분들이라서 이 프레임인 경우에는 8192번지가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MMU에 의해서 논리적인 주소 20480번지는 물리적인 주소 8192번지로 매핑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구문은 8192번지에 A라는 문자 리터럴에 대한 코드값이 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번 페이지는 물리적인 메모리 2번 프레임에 할당되었다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프로세스가 시스템 호출을 하는 예도 살펴봅시다. 커널 공간인 페이지 K에 담긴 커널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프로세스 내에서 커널 코드 역시 논리적인 주소로 식별되어진다 라는 점에 좀 유의하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모든 주소는 사용자 공간이 됐던 커널 공간이 됐던 항상 논리적인 주소로 식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MMU에 의해서 적절하게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좀 더 일관되게 또 단순하게 구현하기 위한 그런 처리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 코드가 실행되었을 때 현재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커널 코드 영역의 페이지 값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알아내고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코드가 커널 영역에 있는 페이지 K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K번 페이지는 780090 프레임에 할당되어졌다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78만 90번 프레임에 적재되어진 커널 코드를 가져다가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페이지와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크기가 4KB 이고 32비트 CPU를 가정을 하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먼저 현재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일단 32비트 CPU이다 라고 했으니까 총 2의 32승계의 주소들이 존재할 것이고 각 주소마다 1바이트씩 할당되었다 라고 한다면 2의 32승 바이트, 즉 4GB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물리 메모리의 최대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의 크기가 4GB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물리 주소 공간의 범위는 4GB 이하의 크기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0번지서부터 2의 32승 빼기 1까지의 물리적인 주소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각 주소당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므로 2의 32승 바이트, 즉 최대 4GB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크기만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장착 가능한 물리적인 메모리는 최대 4GB까지다 라는 것이죠. 현재 설치된 물리 메모리 크기에 비례해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크기가 변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크기는 그저 32비트 CPU인 경우에는 항상 4GB로 고정되어진 크기인 것이지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크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프로세스는 최대 몇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지는가를 살펴보면 현재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4GB이고 한 페이지의 크기가 4KB 라고 했으니까 현재 4GB를 4KB로 나눈 값, 즉 2의 20승에 해당하는 1메가개, 즉 약 100만 개 정도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각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프로세스 테이블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질까요? 현재 프로세스 테이블에 저장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 번호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4바이트 길이로 저장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4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1메가개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각 프로세스마다 4메가바이트 크기를 갖는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선 그림 9-2에서 사용자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의 개수는 몇 개인가 보면 코드 데이터 힙 영역에서 5개의 페이지, 스택 영역에서 1개의 페이지, 그래서 총 6개의 페이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되어질까요? 현재 앞서서 본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은 약 1메가개의 항목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있는 희소 테이블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에 저장되어질까요?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씩 존재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 페이지 테이블은 현재 상황에서 4MB의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CPU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메인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CPU에서는 PTBR이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커널 코드도 논리 주소로 되어 있는가? 사용자 코드는 논리 주소로 되어 있고 커널 코드는 물리적인 주소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회로가 복잡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일관된 사용을 위해서 모든 코드 부분들은 다 논리적인 주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 항상 CPU는 커널 코드가 됐던 사용자 코드가 됐던 MMU에 의해서 적절한 물리 주소로 매핑해서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탐구 9-1의 상황을 통해서 페이징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봅시다. 현재 32비트 CPU의 페이지 크기가 2KB 물리적인 메모리가 1GB가 장착되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A라는 프로세스가 사용자 공간에서 54,321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한 프레임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크기는 페이지의 크기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2KB 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프레임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전체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가 1GB가 할당되어진 상황이고 한 프레임의 크기가 2KB 되어지니까 2의 19승계의 프레임들이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A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페이지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살펴보면, 현재 A 프로세스의 크기가 54,321바이트다 라고 했고, 한 페이지 크기가 2KB 라고 했으니까 둘을 나눠주면 약 26.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페이지는 반드시 한 페이지 단위로 할당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27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A 프로세스를 적재하기 위한 프레임의 개수는 몇 개 필요할까요? 한 페이지를 하나의 프레임에 할당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27개의 페이지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27개의 프레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4바이트다 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A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개수와 상관없이 한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은 현재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들에 대한 할당들을 매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의 개수는 페이지 개수와 동일하겠죠. 전체 4GB 메모리이고 한 페이지의 크기가 2KB씩이다 보니까 2의 21승계의 항목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한 항목당 하나의 프레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가 할당되어진다 가정했을 때 페이지의 개수에다가 4를 곱한 2의 23바이트, 즉 약 8MB의 크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페이징에서 단편화와 관련되어지는 메모리의 평균 크기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페이징에서는 외부 단편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내부 단편화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나마도 현재 프로세스의 시작서부터 코드, 데이터, 힙 영역까지는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단편화는 마지막 페이지에서만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부 단편화되어지는 평균 크기는 한 페이지 크기의 절반 크기, 즉 현재 상황에서는 한 페이지의 크기가 2KB 라고 했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당 약 1KB 정도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크기와 단편화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한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내부 단편화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서 본 것처럼 프로세스의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한 절반 크기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외부 단편화는 전혀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크기와 페이지 테이블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페이지 크기가 커지게 되면 내부 단편화로 낭비되어지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만 페이지 크기의 추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부 단편화로 인해서 낭비되어지는 메모리보다는 디스크 입출력 속도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점차 커지는 추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